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입니다. 자, 어제 하루 만에 나온 테슬라 악재, 거의 세트적으로 악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97.3달러까지 그리고 거의 5%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나왔던 테슬라의 악재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먼저 파나소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파나소닉의 배터리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 테슬라에게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온세미죠. 자, 온세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수요에 대한 위험 증가가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이 실적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 터지다 보니까 어제 온세미가 급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세미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BYD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자, BYD가 이 기록적인 그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무래도 BYD가 잘 팔리게 되면 테슬라에게는 좀 안 좋을 거다. 악재적인 그런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월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나소닉이나 온세미가 또 테슬라에게는 이 협력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게도 좀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테슬라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가급적이면은 207달러를 지켜주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주다가 추세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207달러를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했던 거는 이러한 악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하방 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 테슬라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195달러를 이제 지켜주는 게 중요할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요, EMA 지금 장기 2평에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무래도 195달러 구간 정도 되고요. 밑에 240선이 하나 더 받쳐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까지 좀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좀 깊은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은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그널이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파동이 한 번 더 하락 쪽으로 꺾이는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이 195달러도 좀 뚫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테슬라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 195달러대를 오늘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더라도요, 테슬라가 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테슬라 하단을 195달러에서 192.5달러까지는 열어놓고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하단 시그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저점에 대한 구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야 이 반등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쏙슬입니다. 자, 어제 쏙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온세미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세미의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적인 부분, 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 다체적으로 합산이 되면서 이 쏙슬에게도 좀 주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준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께 14달러를 좀 지켜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 매수의 시점을 찾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지금 쏙슬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14달러대를 이제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밑으로 봤을 때 이제 13.6달러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이제 보셔야 될 구간이라고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하락파동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파동 구간으로 어느 정도 진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가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요. 어찌 되었건 한쪽 방향으로 일단은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이 추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슬은 어찌 보면 이 단기적 파동이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느냐가 좀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간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 14달러대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1차적으로는 그래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속슬이 어찌 되었건 이 51선이 장기 이평선을 데드크로스적인 부분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죽음의 십자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EMA 50선이 장기 이평선이 201선을 데드크로스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이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4달러대 그리고 밑으로 봤을 때 13.5달러, 6달러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이번 주에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보시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인데요. 지금 TQ 같은 경우는 의외로 어제 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32.3달러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이 저점에 대한 30달러를 지금 지지해주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넥라인 추세 라인에 저항이 맡기는 그런 자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TQ도 추세를 만들려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더라도 지금 TQ 같은 경우는 32.5달러의 저항적인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빅테크들의 실적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AMD 또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뭐 AMD 실적에 따라서 속설도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에 따른 움직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으로서는 좀 하방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변수는 바로 FOMC 금리 결정이겠죠. 자, 이번 금리 결정은 어찌 되었건 동결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변수는 있겠죠. 당연히 금리 결정 이후에 이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른 미국 증시의 흐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중요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지적인 구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또 대응 잘 하시고요. 오늘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이후에 반등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